네,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이제 앞선 강좌에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봤고,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화면들로 구성이 되었는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다운받았던 그리고 설치를 한 키움 오픈 API OCX 프로젝트 이제 실행 파일이죠. OCX 컨트롤러를 드래그 인 드래그 해서 드래그업, 드래그 다운 해서 이렇게 저희의 폼에 추가하는 것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키움 오픈 API 컨트롤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먼저 한번 이 컨트롤러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시 키움 증권 오픈 API 키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후에 여기 나와 있는 오픈 API 쪽 페이지로 오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발 가이드라던가 뭐 교육용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정보를 조금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픈 API OCX 이 OCX라는 게 무엇이고 탑재 프로그램 제작 및 코어 스튜디오에 대한 활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키움 오픈 API 플러스는 프로그램 개발 확장성을 고려해서 OCX 컨트롤러 제작을 지원한다. 이 컨트롤러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요청 및 수신은 tr 서비스명을 검색한 후에 OCX를 통해 API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 자체에서 키움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프로그램에 탑재한 이 OCX를 거쳐서 OCX를 통해서만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 및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이제 여기 밑에는 코어 스튜디오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코어 스튜디오는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한번 개발 가이드라던가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개발 가이드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키움 증권에서 이 API에 대한 사용 방법 문서를 제공을 해줍니다. 키움 오픈 API 개발 가이드, 이렇게 그래서 뭐 설치 및 개발 환경 방법이라던가 접속하는 법, 로그인이라던가 무의 투자로 접속하는 방법, 그 다음에 코어 스튜디오 활용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성 파일, 그 다음에 오픈 API의 명세서라고 하면은 뭐 오픈 API 컨트롤, 식별자 메소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제어 함수, 메소드랑 이벤트 등 에러 코드랑 그리고 실시간 FID까지 앞으로 저랑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설치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랑 앞에서 잠깐 다뤘지만 접속이라던가 또 코어 스튜디오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게 무엇인가 그다음에 오픈 API 명세서에 나오는 이런 소스 코드들 밑에 쭉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명세서들이 있는데 이러한 명세서들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움 오픈 API 개발 가이드를 통해서 몇 가지 정보를 보자면 우선은 이제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설치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설치를 할 경우 즉 키움 오픈 API 여기 키움 오픈 API 모듈 다운로드 하신 후에 설치를 진행했을 경우에 로컬 디스크 C에 오픈 API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이 오픈 API 폴더를 들어오면은 KH 오픈 API OCX 파일이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VB, 비주얼 베이직이죠. 그 다음에 엑셀, 웹 기반, 그 다음에 MFC 등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한데요. 결국
API를 키움에서 제공해주지만 이 API를 어떠한 환경에서 엑셀에서 자동화시킬 수도 있고 뭐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웹 베이스 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한 웹 베이스로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요청 및 수신은 TR 서비스를 검색한 후에 이 TR 서비스란 게 무엇인가? 이 TR 서비스도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TR 서비스가 어찌 됐던 간에 결국에는 데이터라고 하면 저희가 주식 데이터가 될 텐데 어떤 종목에 대한 가격이라던가 거래량,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체결되는 데이터, 뭐 분봉 데이터 또는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있는 잔고라던가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개수, 얼만큼 어, 가격이 얼만큼 올랐는가, 또 수익이라던가 손실이 얼만큼 났는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직접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 OCX를 거쳐서 주식 매수라던가 매도 주문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OCX를 통해 API 함수를 호출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사용자는 내부적으로 OCX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것인지 직접 프로그램 자체에서 서버로 통신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 OCX에서 제공하는 API 함수를 쓸 뿐이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마치 HTS처럼 서버로부터 증권 데이터를 받아오고 또 주문을 넣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키움 오픈 API를 사용을 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처음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이런 식으로 저희가 OCX를 넣었고 OCX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일은 로그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로그인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정보들 요청에 대해서 다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및 버전 처리, 이 버전 처리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키움 오픈 API는 로그인 창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이후에 가장 먼저 해볼 일이 결국 키움 오픈 API 로그인 창을 띄워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OCX 실행창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진행할 건데 이 로그인이란 것은 결국에는 저희의 가지고 있는 키움 증권 아이디를 이용해서 키움 서버에 지금 키움 서버에 저희가 로그인을 해야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프로세스로 처리가 됩니다.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로그인 시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로그인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면 된다고 나오는데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저랑 같이 하면서 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의 투자 접속이 가능하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상시 모의 투자 등록을 했었던 거고 이 모의 투자로 접속해서 주문을 넣고 매수 매도를 해야 이제 정상적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검증 단계를 거쳐야 실제 계좌에다가 돈을 믿고 넣을 수가 있겠죠. 처음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로그인 창을 띄우게 될 거고요. 이 로그인 창은 OCX에서 이러한 형태, 이 동일한 폼을 제공을 해줍니다. 단지 저희는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API에서 제공하는 메소드 하나를 호출을 함으로써 이 동일한 창을 띄우게 되는데 각자 사용자의 키움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하셔서 서버로부터 어떤 이 데이터 요청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의 투자로 처음에는 접속을 하신 후에 프로그램을 충분히 테스트 해보신다면 이제 실제 모의 투자 체크를 해제하고 접속을 해서 실제 계좌로도 프로그램 이제 동작을 실행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코아 스튜디오에 대한 설명과 뭐 쭉 TR, 앞에서 나온 TR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할 건가 그 요청 테이블에 대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테이블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체결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
주식 호가 정보, 어떤 종목에 대한 호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R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TR들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 건지 코드로서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TR에 대해서 데이터 요청을 하는 과정이 됐을 때 저희가 자세히 TR 어떤 TR에 어떻게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지에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성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구성 파일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 키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구성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키움 오픈 API OCX, 저희가 이것은 모듈을 설치한 후에 어떤 특정 폴더에 설치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 폴더 안에는 이 KH 오픈 API OCX 확장자 프로그램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API 파일이 들어있는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은 일단 간략하게 건너뛰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뭐 몇 가지 메소드라던가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런 정보들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이 정보들이 필요할 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한번 키움 오픈 API, 키움 증권에서 제공해주는 오픈 API의 개발 가이드를 살펴봤지만 사실 이 개발 가이드를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좀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익숙하고 언어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이런 명세서를 봤을 때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은 입문자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명세서 하나만 가지고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명세서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같이 공부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이 개발 가이드는 닫아두고 만약에 이 개발 가이드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API 항목에서 개발 가이드 바로가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좋은 어떤 개발에 있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육 VOD, 여기 교육 VOD 바로가기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키움 오픈 API 뭐 플러스 실전 강좌라던가 실전 강좌 2, 그다음에 실전 강좌 1, 코어 스튜디오 활용법, 키움 오픈 API 소개 이렇게 해서 강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 시간은 11분, 21분, 23분 봤을 때 굉장히 길진 않죠. 그래서 이 강의 시간 동안 초보자들이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개발자들을 기존의 이제 기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 API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처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동영상 강좌를 봐도 사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제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보자면 강의 노트를 보는 건데요. 로그인이 필요하네요. 저는 키움 계좌로 로그인을 진행한 후에 강의 노트를 한번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눌러주시고요. 키움 오픈 API 소개를 바탕화면에 저장해서 그다음에 코어 스튜디오 활용법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보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키움 오픈 API 비주얼 베이직 1강, 2강, 실전 강좌 이 세 가지 강의 노트를 우선은 다 받아주시면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운을 우선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은 게 키움 오픈 API 소개, 그다음에 실전 강좌 1, 2 플러스 실전 강좌까지 코어 스튜디오 활용법은 받으셔도 되지만 제가 이제 이 코어 스튜디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는 뭐 보셔도 되겠지만 한번 그냥 목차만 살펴볼까요? 여기 목차만 보면은 키움 오픈 API 소개 같은 경우에는 오픈 API 구성 및 이해, 그쵸? 그 다음에 샘플 프로젝트를 통한 이해,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코어 스튜디오 활용법은 개발 가이드, 코어 스튜디오 및 개발. 그 다음에 1강은 키움 오픈 API 초기 설정, 코어 스튜디오 사용법, 로그인, 로그아웃, 계좌 정보, 종목 현재가, 실시간 데이터, 자동 주문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뭐 한번 보셔도 되는데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주얼 베이직 언어 기반의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하시는 분들은 코드는 보지 마시고 단지 그냥 이 프로그램의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강좌를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동영상을 봐도 그렇게 큰 정보를 얻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런 내용들을 다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이 세 가지와 키움 API 소개 내용까지 다운을 받았으니까 바탕화면에 다운받은 이 네 가지 문서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키움증권 서비스 플랫폼 팀의 박규랑 강사님께서 API 소개에 대한 PDF 파일을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면 우선 오픈 API 구성 및 이해, 오픈 API가 어떠한 구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샘플 프로젝트를 통한 이해가 나와 있네요. 먼저 오픈 API 구성 및 이해 부분을 보면 저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모듈을 다운받아서 설치했을 경우에 오픈 API 폴더에 KH 오픈 API OCX 파일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 OCX 파일이 다운이 받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강좌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 OCX 파일을 등록을 해 주었었죠. 조금 같이 읽어보면 오픈 API 설치 방법은 별도의 매뉴얼을 참고하라고 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OCX 컨트롤 방식으로 OCX는 아무래도 이 확장자 명이 되고 이 OCX가 어떠한 모듈 형태의 컨트롤러를 제공한다는 거, 결국에는 인터페이스가 확장자가 OCX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X는 어떤 프로그램에다가 모듈 형태로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 형태이다. 이 정도로 지금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은 이제 OCX가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바로 접근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이제 샘플 프로그램이 어떠한 구성으로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버전의 키움 API 같은 경우에는 번개 이 실행 파일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전에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키움 API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개 이 실행 파일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 PPT 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싱크가 현재랑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키움 오픈 API 응용 프로그램 안에다가 현재가, 뭐 관심, 주식 주문 이런 식으로 버튼을 추가를 해주실 수도 있고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와 같이 로그인 창을 띄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CX를 탑재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모두 동일한 로그인 창을 통해 로그인 및 키움증권 시세 서버에 접속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에다가 OCX 컨트롤러를 추가하고 어떤 이 로그인 창을 띄우는 코드를 작성했을 경우에 이와 동일한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로그인을 진행한 후에 저희가 어떤 나머지 다른 정보들을 요청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정보 요청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결과가 넘어오게 됩니다. 샘플 프로그램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첫 번째 강좌에서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했을 경우 처음에는 반드시 이런 버전 처리를 해주는데 이 버전 처리를 해줘야만 키움 오픈 API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싱크를 맞춰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문창도 만들 수 있고 또 현재가 어떤 종목에 대한 현재가 정보 이렇게 호가창도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 1분 단위, 몇 분 단위로 데이터 체결가라던가 전일 대비 거래량, 거래대금 같은 그리드 형태의 표를 또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를 사용하면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의 프로그램으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들을 어떻게 보여주는가는 개발자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호가창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라던가 데이터 그리드 뷰, 그 다음에 버튼, 종목 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라던가 또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만 등록해 줄 수 있는 창을 별도로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화면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떠한 필요한 정보는 그 정보에 관련된 TR, 트랜잭션 화면에다가 데이터를 요청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보면은 키움 오픈 API 소개 몇 장 되지 않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러한 정보만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키움 증권에서는 이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게 당연히 API이기 때문에 비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PI 소개 부분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거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OCX가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키움 증권에서 제공해주는 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키움 오픈 API 실전 강좌, 여기 가로치고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했으니까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제공을 해주겠죠. 저랑 진행하실 때는 이 코드가 C샵으로 대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보면 키움 오픈 API 초기 설정, 그 다음에 코어 스튜디오 사용법, 로그인 어떻게 하는가, 로그아웃, 계좌 정보. 네,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초기 설정은 오픈 API 들어가서 저희가 사용 등록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진행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어 스튜디오 사용법이 나오는데, 네, 이 코어 스튜디오 사용법은 저랑 같이 이제 다음 강좌 정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코어 스튜디오 사용법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로그인, OCX 등록, 여기 OCX 등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보면은 키움 오픈 API 로그인 프로세스에서 사용자 EXE라는 것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왼쪽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오픈 API 이 부분이 바로 키움에서 제공해주는 API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API가 여기 오른쪽에서 처리해줄 일들, 결국 OCX를 등록했을 때 그 OCX 안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코드들이 다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물론 저희가 이 OCX 컨트롤러를 저희의 프로그램 안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API 부분도 저희의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만드는 코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고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부분이고, 이 왼쪽에서 이 API에 대해서 특정한 함수, 메소드만 호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로그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오픈 API가 해주는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COM-CONNECT라는 이 오픈 API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 중에 하나인데, COM-CONNEC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로그인 창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 팝업된 로그인 창에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줌으로써 바로 로그인 처리를 한다거나 혹은 버전 처리죠. 버전 처리를 한다거나 버전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있으면 로그인이 완료되는데, 이때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오픈 API에서 로그인을 진행할 때 바로 서버에다가 로그인을 시도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넘어왔을 때 onEventConnect라는 이벤트 메소드를 호출해 주게 됩니다. 지금은 이 그냥 프로세스, 즉 어떤 정보가 넘어가는 플로우만 살펴보시면 COM-CONNECT 메소드를 호출하면 함수 호출이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면 로그인 창이 생성이 되는데, 그 로그인 창에다가 저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OCX에서 키움 시세 서버로 로그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에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그에 대한 결과가 onEventConnect 이벤트 메소드로 전달이 되는 구조인데요. 결국에는 OCX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은 저희가 만드는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게 하는 대신에 OCX를 거쳐서 검증된 루트로만 시세 서버에 어떠한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다시 저희 사용자 프로그램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용자 프로그램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증권 서버에 접속을 해서는 안 되는데, 증권 서버에 사용자 프로그램이 직접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보안 문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API를 제공하는 이 키움 증권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API를 거쳐서만 어떤 데이터가 오고 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OCX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메소드와 이벤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메소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OCX는 지금 여기는 비주얼 베이직에서 등록을 했는데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미 이 구성 요소, COM 구성 요소인 KH 오픈 API OCX 컨트롤러를 추가를 해줬었죠. 그리고 드래그 인 드래그 다운 해갖고 드래그 이쪽에다가 저희 폼에다가 오픈 API 화면도 추가해 주었었습니다. OCX 아이콘 추가하고 저희 폼에 이 OCX 컴포넌트 추가하는 과정까지 지난 시간에 완료를 해줬었죠. 여기 이 키움 오픈 API 실전 강좌 1강에서는 로그인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비주얼 베이직 개발 환경에서 기반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로그인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 강좌에서 저와 함께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로그인 과정이라던가 로그아웃, 그다음에 계좌 정보 어떻게 얻어오는가, 이런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키움 오픈 API 실전 강좌 1강이 되었습니다. 뭐 2강은 이제 1강에서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소스 코드들은 저와 함께 C샵으로 이제 구현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키움 오픈 API 플러스 실전 강좌 부분 보면은 이제 이후 기존의 키움 API에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키움 오픈 API 플러스인데, 이 플러스에 추가된 게 바로 실시간 조건 검색, 그다음에 실시간 사용 등록, 해지, 그다음에 대량의 데이터 받아오는 과정,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기능 덕분에 저희가 조건식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에 편입이 되면 그 종목을 자동으로 매수하고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도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키움 API에서 제공하는 문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자료실에 바로 가기 하면은 그 밖에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샘플 코드, 엑셀 샘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 기능에 대한 샘플, C# 샘플 이런 것들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C# 신용주문 TR 제공 가이드, 그 다음에 뭐 엑셀 샘플도 있고요. 현재가 샘플 등등 샘플 코드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는 일단은 키움 오픈 API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들은 이제 다 살펴본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OCX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앞으로 제작할 프로그램 영역이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의 어떤 모듈로서 하나의 OCX, 키움 오픈 API 뭐 이런 식으로 OCX 컨트롤이 있었는데 이 컨트롤을 통해서 컨트롤에서는 어떤 메소드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러한 것을 바로 API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키움 서버, 키움 증권 서버가 되겠죠. 이 키움 증권 서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하루만 있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의 뭐 몇십 년 된 주가 정보들이 매일매일 저장이 되었을 거고 또 1초 안에 여러 개의 거래가 발생됐을 때 체결 데이터, 이런 체결 데이터들도 모든 종목에 대해서 키움 증권 서버에는 다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직접 이 키움 서버에 저희의 프로그램에서 직접 접근을 하면 보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주주들의 증권 정보들도 이렇게 모여 있을 텐데 이 정보들을 직접 접근해서 저희가 캐내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면.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야 키움 증권 서버가 외부에 있는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API를 사용을 만약에 API가 없는 상태에서 개발자한테 서버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가야만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결국에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API 이런 OCX 컨트롤 같은 것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모듈로서. 그러면 검증된 루트가 이렇게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 키움 증권 서버와 이 OCX 보안된 이 OCX의 비밀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은 단지 이 OCX에 요청을 하고 응답받는 형태로만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 API OCX를 통해서 키움 오픈 API OCX를 통해서 즉 저희의 응용 프로그램은 단지 뭐 이것도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응용 프로그램은 단지 키움 오픈 API OCX 컨트롤러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KH 오픈 API OCX는 이제 서로 연결된 키움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서 데이터를 받아온 후에 이 결과를 단지 다시 저희의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을 해주는 역할만 해줍니다. 따라서 저희의 응용 프로그램은 직접 키움 서버에 접근하지 않아도 이 OCX에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OCX가 알아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오면 그때 저희의 응용 프로그램에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이 키움 오픈 API OCX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들만, 즉 제공해주는 메소드들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받아올 수 있는 정보들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키움 서버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저희가 그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일부분 정보만 OCX에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OCX에 허용된 일부 데이터만, 하지만 일부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종목별 데이터도 있고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정보, 그리고 이 밖에도 뭐 해외 선물 옵션 이런 것들도 W API를 이용해서 받아올 수도 있었죠. 그리고 체결 데이터라던가 뭐 외국인의 매수량 등등의 나중에 살펴볼 TR을 보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OCX라는 것은 결국에는 API 모듈의 어떤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듈을 통해서 저희는 단지 저희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이 모듈에다가 데이터 요청을 해달라고 대신 저희는 키움 증권 서버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를 대신해서 서버에 데이터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도 역시 OCX가 받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OCX가 전달받은 결과가 넘어왔을 때 저희한테 알려줬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신 채 앞으로 저와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OCX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키움 오픈 API 컨트롤, 결국 OCX 형태의 컨트롤 모듈인데, 이 모듈을 추가를 해야 되는 이유, 결국 저희는 이 모듈을 추가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오픈 API 모듈을 추가한 후에 저희가 실행 버튼 눌러도 사실은 아무런 차이를 느끼실 수가 없는데, 네, 여기 API가 숨어 있죠. 근데 이 API를 등록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 API를 이용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다음 강좌에서는 이 오픈 API를 이용해서 또 로그인 창을 띄워보고 또 다른 정보들을 하나하나 요청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